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그림 작가로 일하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의 이름은 고 영환이었는데요. 영환이와 저는 원래 아주 오래된 동네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자랐죠.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만큼 허물 없는 사이였습니다. 영환이네 어머니,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진이 나중에 커서 우리 영환이한테 시집 오면 딱이겠네. 내가 예쁜 미진이 며느리 삼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럴 때마다 영환이와 저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아줌마, 얘랑 저랑 무슨 결혼이에요. 친구끼리 징그럽게. 하면서 웃어 넘기곤 했죠. 그저 편안한 친구였던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20대 후반 무렵 영환이가 겪었던 어떤 큰 시련을 곁에서 위로해 주면서부터였습니다. 영환이와 저는 서로의 바닥까지 다 아는 친구였기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잔잔하고 평온했습니다. 영환이는 집에서 글을 쓰는 웹소설 작가예요.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늘 작업실에 틀어박혀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직업이었죠. 가끔 글이 막히면 머리 좀 식히고 올게라며 며칠씩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것도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도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림 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남편과 저의 각자의 작업실이 있었죠. 일할 때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각자 일했고 또 밥을 먹거나 어디 갈 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름 평온하고 평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이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무심코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2장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 첫 번째 사진은 영환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집의 침구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 두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손이 깍지를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왔더군요. 저 영환이랑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환이랑 헤어져 주세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고 대신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영환이 5년 전부터 우리 집 밥 먹듯이 드나들었어요. 글 쓴다고 작업실에 처박혀 있던 시간, 머리 식힌다고 나갔던 시간들 다 저랑 함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5년이나 그 여자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무렵부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하고는 원래 친구였기에 늘 장난스레 대화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들려준 적 없던 다정하고 애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죽는 줄? 내가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자기는 내 영원한 사랑이야. 내 첫사랑이고. 알지? 사랑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굳게 닫혀있던 영환이의 작업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영환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핸드폰 화면에 띄어진 남편이 자고 있는 사진을 그의 얼굴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죠. 음성 파일이 작업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영환이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도 않고 한참을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고 거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 제가 뒤쫓아 나갔지만 남편은 현관에 걸려있던 차키만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영환이는 곧바로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연락 두절. 제가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도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 뿐이었죠. 황당하게도 남편은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5년 동안 다른 여자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실을 들키자마자 아내인 저를 버려두고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린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 여자는 누구일까 미치도록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이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남편을 기다리던 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환이가 가장 무서워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 바로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영환이의 본가 제 시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제가 영환이와 친구였을 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예뻐하셨고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영환이를 구해주었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머님이라면 최소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영환이가 5년 전부터 딴살림을 차리듯 다른 여자의 집을 드나들었고 그 여자가 뻔뻔하게 사진과 음성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까지 모두 들려드렸죠. 어머님은 기가 막혀했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진아, 미안하다. 그 미친놈이 대체 왜 이런다니.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온 며느린데. 미진아, 내가 그놈의 자식 머리채를 끌고 와서라도 네 앞에 끌고 오마. 그 망할 년도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좀 든든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완전히 제 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고작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환이와 드디어 통화가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맞는 어머님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안함이나 분노보다는 무언가 결심한 듯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죠. 미진아, 앉아라.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길 피하며 말했습니다. 뭐래요? 그 사람 어딨대요? 영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휴, 정말 나도 미치겠다. 영환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단다.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자기는 그 여자 없으면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인 거야. 미진아, 내가 널 참 아끼지만 결국 나한테는 내 아들이 먼저 아니겠니? 너도 알지만 예전에 영환이 엄청 난리쳤었던 거 기억하지? 저러다 또 무슨 일 날까봐 무서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미진아, 영환이가 절대 포기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네가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채를 끌고 와서라도 무릎을 꿇리겠다던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 저더러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저희 엄마에게 쏟아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여편 내가 제정신이야? 지 아들놈 바람난 걸 감싸고 너더러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엄마는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곧장 시어머니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의 기세에 눌려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영환이의 파렴치함을 계속해서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도 악쓰듯 뱉어내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환이가 밖으로 돈 게 100% 걔 잘못만은 아니잖아. 우리 영환이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 애야. 근데 솔직히 미진이는 너무 드세고 남편기를 팍팍 죽이고 말도 함부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환이가 숨 막혀서 밖으로 돈 거 아니냐고. 영환이 말 들어보니까 그 만난다는 여자는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영환이 말이라면 끔찍하게 위해준다는데 남자가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순하고 착한 여자? 남편 길을 살려주는 여자? 시어머니의 그 변명은 오히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나 더 이상 어머님하고도 할 얘기 없을 것 같아. 저는 엄마의 팔을 이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욕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저도 비겁하게 집 나간 남편 기다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과 함께 그 상간녀를 향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문자를 보냈기에 핸드폰 번호가 있었어요. 그거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핸드폰 번호 명의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남편이 그토록 좋아 죽겠다던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같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성명 신수미. 신수미, 그 이름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이토록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려면 영환이와 제가 결혼하기 전 영환이가 제게 오랜 동네 친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환이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취업보다는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며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환이가 저를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진아,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진짜 사랑해. 죽을 만큼 좋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는 처음이야. 중마고 후 친구의 연애 소식에 축하해 주려던 저는 이어진 영환이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영환이가 만난다는 그 여자친구는 영환이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았고 대학가 근처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자였거든요. 게다가 이혼 전력까지 있었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신수미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이혼 전력도 있고 호프집이긴 하지만 물장사를 하는 여자라니 영환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친구로서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야, 고영아, 너네 엄마 알면 기절하셔. 외동아들이라고 얼마나 너네 엄마가 너 애지중지하는데. 근데 10살이나 많은데다 그 호프집 하는 그 아줌마? 나도 누군지 대강은 알겠는데 아줌마 아시면 너 호적에서 파일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한텐 절대 말 못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나 진짜 수미 누나 없으면 못 살아. 너무 사랑하거든. 저는 영환이의 말대로 모른 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결국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어머님은 그 길로 당장 신수미가 운영하던 호프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날 대학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호프집의 유리잔을 다 깨부수고 신수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늙은 여우 같은 게 갓 제대해서 한참 어린 아들을 꼬여내냐고요.
얼마나 난동이 심했는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이 겨우 끝났다고 했죠. 동네며 학교까지 소문이 쫙 퍼졌고 망신을 당한 신수미는 한동안 호프집 문을 닫고 잠적하더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수미가 떠나자 영환이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매일 술에 절어 살며 울부짖었고 급기야는 방구석에서 수면제를 털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영환이를 보며 어머님은 혼절하셨습니다. 그때 영환이의 곁을 지키며 폐인처럼 망가져가는 영환이를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친구로서 너무 안쓰러웠으니까요. 제가 곁에서 위로하고 다독이는 과정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어머님은 당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네가 우리 영환이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평생 내 친딸처럼 업고 다니마. 그런데 그 끔찍했던 소동이 지나가고 가정을 꾸린 지 불과 7년 만에 고영아는 다시 그 신수미와 만나 5년 동안이나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첫사랑, 영원한 사랑이라 부르며 말이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소리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대단하고도 애절한 사랑이네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들 사랑 노름에 제가 이용당한 기분도 들고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라니 어머님은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순하고 착한 그 여자를 감싸던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니 뭐니 할 때와는 딴판으로 싸늘하고 냉랭했습니다. 왜 전화했니? 서류는 법원에 냈고?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던 건조한 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이혼 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어요. 그래, 뭐 위자료야 영환이가 알아서 물어주겠지. 저는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상간녀 인적사항 회신이 왔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영환이 숨통 트이게 해주는 순하고 착한 여자라고요. 누군지 이름이랑 주소를 방금 확인해서 어머님께도 알려드리려고요. 너랑 이혼하고 나면 영환이가 정식으로 소개해 주겠지. 아니요. 소개 안 해줄 것 같아서요. 왜냐면 그 여자가 신수미거든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구? 신수미요. 어머님이 머리채 잡고 유리잔 다 깨부수며 동네가 떠나가라 뒤집어 엎으셨던 그 10살 많은 여자요. 영환이가 그 여자 못 있겠다고 약 먹고 죽겠다고 난리쳤잖아요. 그 여자더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주소 당장 대라. 그 늙은 여우년 주소 당장 나한테 보내. 저는 말없이 신수미의 집 주소를 문자로 전송했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신수미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훗날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쳐들어간 시어머니는 그 집 거실에서 나란히 밥을 먹고 있던 영환이와 신수미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떼어놨는데 다시 만나고 있으니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가 신수미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영환이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엄마, 수미 누나한테 손대지 마.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영환이는 신수미를 숨겼다더군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형적으로 골마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영환이로 하여금 제 엄마마저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만들 만큼 단단하고 끔찍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여자를 지키겠다고 친엄마를 패대기 쳤다뇨. 그날 자정 무렵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통곡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미진아, 어쩌면 좋니? 그 여자 보호한다고 나를 밀치더라. 나 그 자식이랑 부모 자식 인연 끊을 거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누굴 만나든 어머님에게 어떻게 했든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머님은 그저 아들만 좋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저 이혼할 겁니다.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멎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의 이혼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환이는 빠르게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저는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신수미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처를 회복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제 머릿속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던 익숙한 번호였죠. 전시모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무슨 이유로 3년 만에 연락을 한 것인지 묘한 호기심이 일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진아, 나다. 그동안 잘 지냈니? 전시모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늙고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냥 네 생각이 너무 나서 전화했다. 미진아, 영환이 결국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고 합쳤었어. 묻지도 않은 전 남편의 근황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죠. 근데 둘이 1년도 못 살고 헤어졌다. 전시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끝은 그야말로 진흙탕이었습니다. 서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가족도 버리고 조강지처도 버리며 불타올랐던 세기의 사랑은 막상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자 식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후 신수미의 집착이 병적으로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상간녀라는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영환이가 작업실에서 글만 쓰는데도 핸드폰을 감시하고 다른 여자가 없는지 미친 듯이 들들 볶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위치 추적을 켜두고 동선이 엇갈리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악을 쓰며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양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쟁취한 사랑처럼 굴었는데 막상 대놓고 같이 살아보니 서로를 갉아먹는 지옥이었던 셈이죠. 영환이가 그 여자랑 사는 1년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머리가 허옇게 다 새어버렸다. 완전 반백발 노인이 다 돼서 며칠 전에 내 집으로 기어들어왔더라. 미진아, 지가 이제 와서 널 버린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매일 밤 네 사진을 보면서 울어. 미진아, 내가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리 영환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네, 결국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비겁한 남편놈과 그런 남편놈을 아직도 무슨 어린애 대하듯 하는 전시모. 유치원에서 너 이 애랑 놀지 마, 저 애랑 놀아 하는 엄마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머리가 하얗게 새든 길바닥에 나앉든 저한테는 남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저 지금 만나는 좋은 사람 있어요. 저를 헷갈리게 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비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영환이한테 전해주세요. 평생 그 하얗게 샌 머리 쥐어뜯으면서 혼자 후회하고 살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미진아!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완벽하게 수신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친구이자 남편이었고 가장 잔인한 배신자였던 고영한. 그가 평생을 후회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